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잠시 뒤에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파면된 지 딱 일주일 만입니다. 지금 관저 앞은 다소 분주합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관저를 나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죠. 또요. 구치소에서 석방됐을 때처럼 차에서 내려서까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지도 관심인데 잠시 뒤에요.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사저로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걸을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는 본격적으로 돌입했고 또 다음 주부터는 형사재판도 시작이 되죠. 어떤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지 다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잠시 전까지요. 관저 앞에서는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나가기도 하고 지지자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잠시 뒤에 관저를 떠나서요. 서초동 예전에 살던 사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정된 대로라면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세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임주혜 변호사, 박혜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지금 관저 앞에서는 며칠 전부터 집회가 이어지긴 했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오늘도 집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MB에 오는 길에요. 이 한남동 지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미 굉장히 교통체증도 상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여러 건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10,000명 규모로 좀 추산이 되는데 집회 신고를 하고 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 서초동까지 인간띠를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관저 앞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견지를 하면서 또 맞불 집회 등도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금요일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교통체증도 좀 상당한 시간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다수의 집회가 이미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시민들의 안전한 퇴근길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시각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영상만으로 보면은 지지자, 반대자 몇 명 정도가 모였는지 정확히 추산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신고 기준이요. 경찰 신고 기준으로는 10,000대 정도의 인원이 신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옆에 이제 좀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가 모여 있고 교통 상황이 어떤지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회들은 보수나 진보나 유튜버 중심으로 집회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혜원 변호사님, 오늘 현장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좀 가까운 곳에서 집회가 열리다 보니까 고성이 오갔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요. 집회 시위에 참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인파들이 모일 때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매우 밀접한 가까운 공간에서 지금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면 결정 이후에는 더 격앙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밀접한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까 욕설과 고성, 폭행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습은 먼 곳에서 줌이라고 하죠. 관저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관저에서 이삿짐이 나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어제도 상당수 나갔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5시니까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때쯤이면 본격적으로 좀 경호처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상희 교수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인근에 학교, 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런 집회 모습이 평화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고성이 오가고 신랑이 오가면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안하죠.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저학년은 특히 본인을 자기 자신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시민과 경찰과 학부모와 학생이 다 지금 이렇게 혼잡하게 엉켜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사고가 정말 여차하는 순간에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등굣길에 학부모님들이 함께 나섰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혹시 선동하는 세력이 있을까 봐도 부모님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태극기도 그렇고 윤 어게인이라는 그 팻말 지지자들이 이제 들고 오는 건데 이제 이동을 할 것이 서초동 사저입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여기서는 분위기 어때요? 환영 분위기가 조금 읽히긴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초동 사저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사저가 공동주택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과 이제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밖에 볼 수 있는데 현수막 등이 붙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뭐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글귀가 적힌 현수막, 그러니까 일종의 환영 현수막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도 걸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붙인 이 주체는 뭐 입주자 동대표 일동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또 그 곳곳에 이제 지지자들이 붙인 뭐 현수막 같은 부분에 뭐 윤 어게인이라던가 화환 같은 부분도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예. 화환에도 뭐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런 문구가 적힌 화환 등도 지금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 교수님 이런 환영의 목소리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두 국민으로 나뉜 상황인데 모두가 다 환영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환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불편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시위가 뭐 있을 거라고 예상이 저 집회가 되고요. 사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사저로 올 수가 있죠, 예. 충분히. 그리고 또 이제 경호 인력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일상생활에 뭐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려동물들이 몇 마리가 오느냐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뭐 반려동물이 10명 이상, 10마리 이상 올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두세 마리만 와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의 걱정은 뭐 환영의 뜻만큼이나 걱정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은요 잠시 전에 조금 태거가 임박하면 다시 현장 연결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에 앞서서요 조금 충격적인 사건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폭력적인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 영상을 전해드릴 수는 없었고요.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왼쪽에 있던 이 사람이 학생입니다. 고3 학생이고 오른쪽이 교사.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박 교수님 자세하게 좀 전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예. 지금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교사께서 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뭐 사용하는 거에 지적을 하면서 압수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뭐 이 학생으로서는 휴대전화를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소리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주기는 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안 돼라고 잘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학생이 무조건 그래도 달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일단은 나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학생이 그 화를 참지를 못하고 교탁을 탁 칩니다. 그러더니 교탁 밖으로 물건을 확 던져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이 큰 사람이 교사인 줄 알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위압적으로 예. 느껴졌는데 나중에 학생이란 얘기를 듣고는 더 위압적으로 느껴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거기에서 끝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교사를 가격을 합니다.
또 교사 여성분인데 저렇게 덩치 큰 학생이 저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면 박 교수님, 저 여성 교사분이 느꼈을 심리적인 두려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교사 선생님이었어도 무서웠겠다. 저기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뭐 설마 이 학생이 나를 정말 때리겠느냐라는 그렇죠. 그 생각까지는 못할 수 생각까지는 있죠. 못 하시죠. 예. 뭐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은 아니다. 나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선생님을 가격을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심리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근데 임 변호사님, 저 영상이 있다는 건 누군가 찍었을 테고 학생이 찍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같은 반 학생이 영상을 지금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 말미에 가면은요,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이 이 해당 학생을 제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진정이 된 건데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물론 같은 반에서 이 장면을 바라본 학생들도 역시 함께 공포감을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고3이잖아요. 예. 이제 고3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신체적으로도 완전히 성숙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말릴 수도 있었겠죠. 네, 예. 그렇지는 못했을까 아쉬움이 남는 건 맞지만 이 상황 영상을 보자면요. 워낙 위협적입니다. 교탁을 굉장히 큰 소리로 탁 내려치고 예. 물건을 던지는 이 모습들 여전히 같은 반 학생들도 또 일순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제지하기 어려울 수는 있었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참 안타깝다. 맞아요. 결국 이 영상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제 공개될 수도 있었겠지만 선생님이 느꼈을 공포심이라던가 이 정신적인 충격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 피해 교사인데 박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해야 되는 조치가 일단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분리를 먼저 해야죠. 뭐 다행히 이 학생 바로 그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특별 휴가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교사로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예. 교사가 사는데 그 어떤 삶의 목적이 긍지, 사명감, 사명감. 누굴 가리키는 보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론 뭐 얼굴을 가격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물리적인 고통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걱정스러운 건 사실은 마음과 정신적 충격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전국에 지금 이 사건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그 자괴감이랄까 상처랄까 이런 게 더 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로 구성된 긴급 보호반이 뭐 파견됐다고는 하는데 선생님께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다시 보람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영상 속에서는 이제 휴대전화가 얘기가 나와서 휴대전화가 원인이었나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 박 변호사님, 학교 측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조금 다소 다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알려진 것은 휴대폰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알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당시에는 휴대전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수행평가 과정 중에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압수를 하기 위한 뭐 이런 조치들이 주된 것이 아니고요. 예. 수행평가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해당 학교의 이제 교감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수행 평가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태도를 지적하다가 벌어진 일이다라고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급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요.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픈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만약에 이 말이 아파서 분리돼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글을 올렸어요. 네, 지금 동급생이라는 친구가 같은 학교 학생인데 아픈 친구다. 도리어 더 분리돼서 수업을 받았어야 되는데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관계자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다라고 전했는데 예. 아마도 이 동급생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를 좀 보호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가해를 한 학생이 정말로 특수 장애가 있는지 지적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지가 맞아요.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저는 특수장애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그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특수학교의 수도 부족하고 사실은 또 일반 학교에 가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배우는 게 이 특수 수업에서도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뜨거운 논쟁거리기는 한데 예.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급생은 이 아이가 보통 때도 좀 아팠기 때문에 배려를 받았으면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난 그것도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인가 예. 학생의 책임인 건지 학교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가정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조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엄중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 변호사님, 이 학생의 주장이 맞다면 이게 징계위가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반영이 됩니까? 될까요? 물론 지금 학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반영이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앞서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이 폭력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분리가 필요한 그런 학생이었다면 학교 측에서 좀 더 적절한 조치, 적극적인 조치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는 물론이고요.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어떤 예산의 문제라던가 별도의 특수 학급의 운영이라던가 특히 고등학교잖아요. 예. 초등학교보다도 이런 특수학급 같은 부분들이 운영되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예. 아니면 별도의 다른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박 변호사님,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네. 아직 시행은 안 된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 되죠. 본회의 의결을 통과를 했으나 정식 명칭은 초중등 고등 교육법의 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수업 방해 학생 지도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인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 전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행정규칙, 즉 고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었는데 그게 명시적인 법적인 근거들을 갖게 됐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에 의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분리하는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요. 생명이라든지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바로 물리적인 제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상담이나 어떤 치료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 부모님들에게 보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의무들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보호자들께서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사 노조에서는 뭐 환영을 하고 있지만 학생 인권 단체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실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과거에도 왕왕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교직 생활을 해야 되나 마음의 준비는 잘 단단히 하고 있으나 저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앞서 보신 영상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빗자루로 선생님을 폭행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어요. 이것이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공간이 학교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서 벌어졌던 사건은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도 정말 큰 충격을 주었던 일입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한 30대 교사에게 여러 학생들이 함께 폭행을 가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면 욕설을 하고요. 빗자루로 교사를 가격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걸 촬영한 사람도 사실 가담자죠. 공모자인데 이것을 이 동료 친구들 함께 촬영을 하고 같이 이것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끔찍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너무나도 어린 아이인데 예. 교감 선생님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뺨을 때리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가방을 던지기도 하고 교감 선생님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막기보다는 뒷짐을 지고 아이가 때리는 뺨을 그대로 맞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거든요. 예. 이 상황을 촬영한 것은 동료 교사였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 행동을 알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말 그대로 참담한 예. 심경입니다. 근데 박 교수님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처벌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은 교사를 보호하는 법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항상 교권이 침해되고 나면 교사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기는 했지만 예.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실리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교사분들께서 학교장에게 알린다던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린다던가 이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에 알려서 이것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는데 임 변호사님 이거는 휴대전화가 어떻게 보면 감정을 더 격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 학생들 휴대가 가능합니다. 예. 물론 이제 안전한 통학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지참하게 하고 학교를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청소 지도라고 하죠. 청소하는 일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물론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를 이제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신체에 접촉을 했고 이걸 또 촬영을 하면서 더 감정이 격해져서 고성이 오가고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에서 발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학교다. 예. 어떤 경우에도 폭력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참 이거 학교에서 이 휴대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무조건 뺐을 수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뺏는 게 능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감정을 격화시키는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교권을 침해한다거나 학생들의 수업권들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요. 각 학교에다가 어떤 재량권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칙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 핸드폰들을 좀 분리수거했다가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가지고 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 해서 이 조치들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게 되면은 학교장이나 교감 쪽에서 보호자들에게 알리는 조치들 이런 조치들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박 교수님 이런 폭행이나 폭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법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과도하게 이제 확대됐던 면이 있는데 이제 법적인 장치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교사가 희생이 될 때는 또 다수의 의견이 교사 쪽으로 갔다가 또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그럼 또 굉장히 또 아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조금 그 여론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도 중요하고 또 교사들이나 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시민 의식이고 예.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의 양육은 사실은 가정의 양육에 이어서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렇죠. 것이지 예.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학부모님들께서 또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택시 안에서 참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볼 텐데 먼저요. 영상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 이거 사장님 벌금도 1,000만 원이 1,000만 원 운전하는데 건들면은 진짜 빠졌어요? 그럼요 이거 좀 봐요 얼굴 좀 봐 내 얼굴 좀 봐 하면서 그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어떡할까요 사장님 이거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발로 차고 이게 뭐야 이게 제가요? 아
임 변호사님, 저 영상만 보면 승객이 지금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처럼 들려요. 저 영상만 보면은요, 마치 술에 예. 취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예. 운행 중인 이 택시 기사를 폭행해서 얼굴에 상처를 남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구토를 해서 이 운전자의 이 차량도 더럽힌 것처럼 보이는 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승객은 정말요?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 구토하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순히 승강이를 벌이는 상황인가 굉장히 판단이 애매해 보입니다. 예, 택시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승객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진짜 때린 게 맞나요라고 확인합니다. 승객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억울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요. 형량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쵸. 예. 안전에 굉장히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택시기사도 강조하죠. 운전하는데 건드리면 구속돼, 벌금도 1,0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승객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만취해도 본인은 토하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구토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만취 상태라고 해도 운전자에게 폭행을 휘두른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택시기사는 맞았다고 하고 승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당연히 승객이 운전자 폭행죄로 구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예.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승객은 그냥 무혐의로 풀려났었고요. 그 택시 기사는 오히려 서울 중앙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예, 앞서 본 영상과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택시기사가 구속이 됐는데 왜 그랬는지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다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보니까 어느 편의점이었어요. 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쇠고기 죽 2개를 사고 커피를 샀어요. 안에서 죽과 커피를 집어넣고 토사물을 저지한 그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아니 차가 오바이트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박 변호사님,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저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요, 술에 만취한 손님인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지금 택시기사의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을 한 다음에 손님인 척 만취해서 코를 고고 자고 있는 척을 한 거예요. 살짝 정차가 돼가지고 실눈을 떠보니까 택시기사가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뭐 토사물로 보일 수 있는 죽이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막 조제하는 현장을 또 예.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눈을 살짝 뜨고 있는데 갑자기 토사물 같은 것들 막 묻히더라는 거죠. 자기 본인의 얼굴이라든지 손님의 얼굴에다가 막 묻힌 다음에 예. 나중에는 생떼를 썼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만취한 손님들만 태워가지고 이와 같은 범행들을 한 것들에 대한 현장이 딱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죽이랑 커피로 해가지고 가짜 토사물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얼굴에도 바르고 차량에도 묻히면서 범행을 한 거죠. 이게 박상희 교수님. 그러면 이 택시기사는 기억을 당연히 못할 것 같은 만취한 승객들만 골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는 정말로 뭐 택시를 운행할 생각은 없고 예. 길을 지나면서 밤이 되면 만취한 손님들이 있으면 범행의 대상으로만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취한 사람들 데려가다가 자작극을 하면서 돈을 뜯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찰이 센스 있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취가 되어 있는 승객인 척하면서 그 택시를 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만취되어 있는 척을 하다 보니까 그 조제된 토사물을 온몸에 묻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택시 기사가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예. 폭행 피해 진술을 하겠다고. 근데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이 손님이 경찰이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경찰이 봐서도 이 차를 보니까 뭔가 그 편의점에서 샀던 그 죽에다가 커피에다가 콜라를 섞어 놓은 그런 증거품들이 있었더라라고 예. 얘기하셨습니다. 저분이 이제 잡은 경찰 분인 것 같은데 이 택시기사의 수법을 보면 임 변호사님, 처음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예, 같죠. 예.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 안에서 구토를 하고 만약 운전자를 폭행한 것처럼 속여서 22명으로부터 약 1,2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공갈죄로 이 부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290만 원이요? 그렇죠. 예. 이게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사한 수법이었는데 만취한 사람만 골라서 태우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토를 했다고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적게는 뭐 15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몇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온 겁니다. 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이런 피해자들이 그냥 돈을 주고 합의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이런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가 160여 명, 피해액이 지금 1억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박 교수님 그러면 경찰이 참 잘했는데 이거 뭐 눈썰미라고 봐야 됩니까? 네, 눈썰미도 굉장히 있는 경찰이시고요. 다각적인 수사에 성공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의 말만 듣지를 않고 예전에도 이런 어떤 그 사기극이 있었는데라는 걸 떠올리셨대요. 예. 예전에도 자작극으로 승객들을 사기치고 이렇게 돈을 뜯어냈던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쪽 형사하고도 통화를 해보면서 이게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 수사도 하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경험 수사도 하신 거죠. 예, 박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범행을 다 해보니까 그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무려 16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초과된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 확인된 것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수법들을 하면서 어떤 세탁비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한번 구속이 되셨다가 이제 풀려나셔서 다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독한 수법들을 가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운전자 폭행죄로 하게 되면 벌금만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니까 그것들을 운전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피해자들을 더 양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임 변호사 결국에는 같은 수법을 또 하다가 구속이 된 거예요. 이러면 가중처벌 되잖아요. 그렇죠.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이미 같은 혐의로 한 번 구속이 되어서 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공갈죄로 문제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이런 일을 벌이고 그럴 땐 피해자도 훨씬 더 늘어나고 그 액수도 더 커진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거 공갈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협박을 통해서 금전을 갈취한 그런 혐의를 받는 것인데 예. 기본적으로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번엔 사실 상습적이라고 볼 여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죄질도 좋지 못해서 기본적인 형량은 뭐 징역 6개월에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큰 가중처벌까지 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지금 피해 금액이 큰 사람이 600만 원도 지금 돈을 뜯겼다고 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받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 먼저 형사 피해자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갈취를 당한 금액 뭐 최대 600만 원 그 이상으로 이거는 공갈이라는 거거든요. 협박이 포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건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좀 넓게 봤을 때에는 택시 회사 자체에서도요. 어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만약 방치됐다 그러면 사용자 책임까지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에서 어쩔 수 없이 토를 하게 되면은 배상금을 일정 부분 물어줘야 돼요. 아무래도 뭐 청소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이렇게 청소비나 영업 손실금 명목으로 최대 15만 원을 15만 지불하게 원. 되어 예. 있대요. 근데 뭐 이것 또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이 15만 원이란 액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어떤 분은 15만 원 너무 과하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을 못하는 건데 15만 원 정도는 내야지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예.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했는데 15만 원이 과한가? 이 정도는 받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예. 시민들마다 의견이 다르고요. 이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토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무임승차를 한다거나 정상 요금보다 요금을 적게 냈을 경우에는 30배를 부과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국민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던데 무슨 당부인가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팁 같은 걸 전해주시는 예. 건데요. 이제 택시를 이용할 때 특히 만취 상태에서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블랙박스 같은 부분, 영상 같은 부분 지금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라. 또 이런 조언도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의식이 잘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형사재판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또 연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확인했죠. 형사재판 얘기부터 해볼 텐데 임주혜 변호사님, 다음 주에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재판정을 갈 때 지하 주차장 여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요청이 있다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 의무는 맞지만 이 출석 여부라던가 실제로 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개방 여부를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요청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언론의 그런 시선에서 최대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렇겠죠. 지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카메라 노출될 수밖에 예. 없는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출입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동선상 어떤 외부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 보여집니다. 근데 박 교수님, 조금 전 나온 보도를 보면은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당일날 과연 정말 출석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차를 타고 올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당일이 되어봐야 아는 상황이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서울 고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은 허용을 하겠지만 그 외에 모든 일반 차량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필수 차량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뭐 당사자, 모든 소송 당사자, 변호사, 소송 대리인들 모두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반 차량은 일단은 막겠다는 게 이제 서울 고법의 결정인데 제가 서울중앙지법 동선을 잘 몰라가지고 임 변호사님,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법정까지 가는데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이 차량 같은 부분들도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법정으로 이동한다면 이런 외부와의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법정으로 가는 그거에도 이제 차단을 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전에도 봤던 뭐 가림막 같은 부분들이 일부 설치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일단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경호와 보안을 허용할지는 사실상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주기 위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대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진다던가 시민들이 뭐 일시에 몰려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예. 사실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그런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예우에 대한 규정들은 적용이 안 되지만 여전히 일부 경호는 받을 수 경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호가 결국 안전 측면이거든요. 어떤 안전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은 최소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 지하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 앞에서 일단 하차를 해서 출입구를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4층에 있는 이 재판장까지 이동을 하려면 4층이에요? 네, 결국 외부와의 어떤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예. 아마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무언가가 계속 좀 뭐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관저를 나오려고 하거나요, 임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저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저 밖에 아까 봤던 영상에서도 지지자들이 크게 뭐 움직이거나 하는 장면은 없는 것 같고요. 경호처나 경찰 관계자들이
지금 관저 밖에서요. 윤 전 대통령의 퇴거를 좀 대기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박혜원 변호사님. 근데 과거에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형사재판 받을 때 법정에 출석한 모습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대통령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에서의 모습들은요. 그러니까 법원 자체에 출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법정 안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들에서 이제 외부 노출이 최소화가 되는 거고요. 형사재판 그 법정 안에서의 모습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의 영상이 녹화되어 가지고 공개되는 것은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서 당시 담당 재판부에서 공공이익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가지고요. 일부 영상들을 공개하였었습니다. 예, 뭐 전례를 따른다고 하면 공개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 재판 갔던 전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지하 주차장을 이제 이용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법원은 이건 특혜는 아니다. 특혜는 아니고 특혜는 청사 아니다. 방호 차원이다. 왜냐하면 첫 공판 기일이기도 하고 탄핵이 된 지 너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첫 대통령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지상 출입 이용했어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2019년에 보사옥으로 석방된 후에 불구속 재판 받을 때도 지상 출입구를 이용을 했거든요. 앞으로 지하 주차장을 계속 허용할지는 그때 맞춰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검토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평성 논란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 변호사님, 보통 피의자들은 법정에 출석할 때 어떻게 올라가나요? 앞에서 내려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걸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일 겁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법원에 출석을 하거나 변호인들도 사실 법정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잖아요. 변호사들이 늘상 오고 가는 그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마다 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거나 이 부분을 뭐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측면은 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안전한 관리 때문에 어떤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했습니다. 어떤 법원에 대한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던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부분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라던가 어떤 형평성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된 조치였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물론 법원 내의 어떤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관저 앞에 정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아직까지 닫혀 있고 가림막도 지금 닫혀 있는 것 보니까 아직 임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애초에 뭐 대통령실에서 5시를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오게 되면 이미 이삿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옮겨졌고 또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5시 정각에 아마 관저에서 퇴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 변호사님, 만약에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일반인들이 뭐 이런 거를 요청하면은 법원이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어떤 언론에 노출될 위험도 없겠지만 굳이 이런 신청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하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뭐 혼란을 좀 우려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긴 했겠지만 어떤 언론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 정치 얘기 나오다가요. 이제 사저로 옮기게 되니까 이제 사저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인들도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얘기들을 언론에 하나둘씩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들어갔던 사람들, 직을 맡겼는데 자기를 수사로 오는 사람들, 이런 게 너무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통상 저하고 만나면은 원래 약주 한잔 하는데
어제는 뭐 차만 하고 과일 먹었는데 그래서 예. 좀 수척해 보이고 좀 안타깝게 보였어요. 예. 늘상 씩씩하고 네. 막 호방하고 이랬는데 예. 어제는 조금 좀 안타깝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기각각하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더 쇼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은 저보다 더 의연하시다. 대통령도 둔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바로 세는 등각이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이 국민들 걱정을 먼저 하시면서 당당하고 의연하시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에서 역시 큰 지도자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그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 임 변호사님, 저는 윤상현 의원의 그 얘기요. 선고가 나자 둔기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얘기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고 직후에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라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을 좀 전하고 예.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문헌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선고 결과가 예측한 바와 전혀 달랐다라는 뜻으로 좀 풀이해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탄핵 심판의 선고 결과는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대 0으로 그랬죠.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으며 위헌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측근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채로 선고 날, 선고 결과를 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선고가 나고 메시지를 냈을 때 승복에 관한 언급이 없었죠.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박 교수님, 정치인들은 뭐 이제 경선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기 씨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에 핫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예.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만날지는 몰랐는데 이제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 걱정밖에 없어서 본인은 침묵할 수 없었다라는 예.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수천만의 2030 청년 세대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 청년 세대들이 그 추운 데에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나라 걱정을 했는데 나는 잠이 들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말로 국민과 나라 걱정뿐이었다라고 또 전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고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 공정 상식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부른 자리였다. 전환길 씨가 밝힌 내용인데 글쎄 윤 변호사 이 내용을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뭐 감사 표현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지지자들 좀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발언들을 놓고 보자면 결국 지지자들, 특히 또 2030 세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결집해서 예. 결국 이 다음 대선 곧 치러지게 되는 이 조기 대선에서 좀 더 영향력을 응집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 씨도 이 본인의 방송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예. 결국 이 윤 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그 미안함, 그래서 앞으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나라에 기여하겠다. 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관저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저 옥상의 모습도 전해드렸고 지금 관저 안을 저희가 카메라로 최대한 자세하게 찍어 보려고 이것저것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요, 박 변호사님. 정광훈 목사하고도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예. 무슨 몇 번을 통화를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을 쏟아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무슨 내용을 했다라는 것들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좀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환길 씨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신경전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 탄핵을 당해서 퇴거를 한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다 마치고 나온 거죠.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런데 보면 임 변호사님, 이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거할 때도 꽤 모였었어요. 그렇죠. 당시 삼성동 사저로 이동을 할 때 탄핵 결정을 받고, 그러니까 파면이 된 직후에 이렇게 사저로 옮겨가는 부분이었는데 예. 지지자들이 굉장히 사저 앞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고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손을 들어 또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꽤나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하고 조금 대비되는 점은 화면을 보셨지만 어둡죠. 일몰이 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온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평일이죠. 평일 5시에 윤 전 대통령은 나오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몰이 되고 일요일인 날에 퇴거를 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 박 변호사님 당시에도 헌재에 대해서 뭐 승복이라든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뭐 이래서 비판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또한 파면 결정 이후에 명백한 승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서 저희가 앞서 전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글쎄요, 임 변호사께서는 이거 예측입니다. 참 몇 분 뒤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왜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을 때 좀 이례적으로 직접 차에 내려서 인사도 하고 손도 흔들고 해서 이번에도 관저에서 나올 때 그런 모습이 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올 때는요. 어떤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긴 했지만 손을 흔드는 정도의 인사 외에 별도로 어떤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한데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그렇죠. 퇴임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냈죠. 뭐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농담을 던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오늘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를 나온 이 모습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전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을 때는 구치소 밖을 걸어 나오면서 직접 차에서 내려서 구치소 문 밖을 걸어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예.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위로 강하게 뻗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과연 이 사저로 이동하는 그 과정, 이 관저를 나오면서는 별도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바로 다음 주에 형사재판의 첫 길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 위에 보시는 길을 통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마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저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나올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관저 정치에서 사저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관저에서 퇴거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리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오후 5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나와서요, 서초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원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곳이죠. 예. 관저에서 나온다면 사저로 이동하기까지는 몇 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그리고 며칠 전부터 관저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사저 앞에서도요, 저런 집회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두 분과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 좀 궁금하긴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면서 아니면 변호인단이라든가 대리인이라든가 메시지를 낸다고 하나요? 뭐 제 예측인데요. 짤막하지만 이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지금 지지층이 모여 있잖아요. 예. 아마 청년들 위주로 한 200여 분. 예. 이러는데 그 대통령이 좀 악수를 하면서 청년들 미래 세대에 대해서 당부하는 예. 뭐 이런 데 그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요? 예, 뭐 청년들 위주로 많은 분들이 와 있는데 예. 아마 이제 그 청년들만 안쪽으로 좀 들어오라. 예. 이런 데 그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태죠.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내려올 때 그 약간 이게 그 경호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쪽으로 이렇게 청년들만 좀 들어서 같이 좀 악수하는 이런 행사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아, 그래요? 조금 여기는 서초동의 이제 사저가 되죠. 아크로비스타 그 근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초동에 사저가 있는 곳이 지금 영상에서도 보고 아시겠지만 차들이 굉장히 많고요. 건너편에는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법조단지가 있고 그 주변에 학교도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고속터미널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도 상당히 분주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뭐 서 변호사님 예상이기는 하지만 서 소장님 글쎄요. 유독 윤 전 대통령의 청년 2030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이 그 본인들이 가지지 못한 지지층이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전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각하를 찬성했던 층은 대부분 이제 노년층, 특히 이제 정광훈 씨를 주축으로 한 그 어떤 강성 지지층의 연령대였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이제 더러 젊은 층들이 있었고 거기를 빼서 좀 더 이제 본인이 미래에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이 예. 청년층이 큰 힘이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해서 계속 청년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청년을 생각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이런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로 도박을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앞뒤가 좀 다르다. 정말 이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 하기 싫은 일도 해가면서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극단 정치를 없애는. 예를 들어서 야당 만나기 싫어도 청년들 생각해서 만났어야죠. 그리고 비상계엄 안 했어야죠. 근데 저는 앞뒤가 다른 모순적인 행동들이 이 관저에서 퇴거하는 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경호처 앞에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하고 좀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청년들을 이제 조금 안으로 들여보내서 악수하면서 어떤 뭐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세요? 내용은? 아마 근데 그 대통령이 뭐 불복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예. 또 이게 명시적으로 이제 그 승복한다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근데 그 물론 이제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직무를 임기를 마치지 못한 거는 이게 안타깝고 예. 죄송하다 이런 데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그 우리 그 주로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자유 침탈
또는 이제 주권을 침탈하는 이런 이제 그 반국가 세력 표현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이런 이제 그 세력과 끝까지 힘을 합쳐서 아마 이제 그 싸우는 이 정도의 강한 메시지까지도 지금 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느 수위의 메시지가 나올지 예. 저도 이제 그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예. 이런 이제 그 메시지는 필요하다. 이런 게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메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고 그 메시지를 낼 때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네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이 상당히 그 좀 상심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현재 탄핵 재판이 따라서 이게 쉽게 흔쾌하게 승복은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소수님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 전국을 끌고 가겠다, 이 상황을 끌고 가겠다는 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그 파면에 이른 결정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얘기를 했고 그 처음 메시지 자체도 그냥 지지자를 향한 거였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있는 지지자들, 청년들에 예. 대해서 뭐 퍼포먼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관저에 나가서 사저로 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옥중 정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옥중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런 현상은 잠시일 뿐이다. 예.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으로서 지지자만 끝까지 보고 간다. 참으로 그 본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직에 대한 무게감을 엿볼 수 있고 참 면목과 염치가 있는지 나는 좀 그런 측면에서의 좀 안타까움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대학생 2030으로 보이는 이제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수석급 정도의 참모들은 관저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하는 거를 좀 지켜볼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5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포착이 안 되고 있고요. 참모진 등은 외부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이 일했던 대통령실 직원 위주로 오늘 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대통령실의 참모진 중에 마지막은 이제 그 때문에 송별이니까 예.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거 내려와서 이제 청년들이 따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들 좀 격려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거 사저로 이제 이동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사저에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저 앞에도요? 예, 저 관저 앞에도 여기 많이 모여 있고 서초동에도 이제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서초동 사저에서도 내려서 인사하고 어떤 게 그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관저에서 한번 2040 뭐 이렇게 만나고 사저 가서도 그러니까 대중과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 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때도요. 구치소 앞에서 이제 차에 내려서 예. 인사 다 하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관저 앞에 와서 또 내려가지고 이게 다 악수하고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2번. 예. 아마 이번에도 이게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아, 이건 뭐 서 변호사님 예상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구속이 석방돼서 이제 관저로 들어갈 때 지금은 탄핵이 파면이 확정이 돼서 관저를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서수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중과의 접촉면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치에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미 우리가 봐왔잖아요. 계속 해왔고 예. 이 헌재의 결정 자체도 사실상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건 불복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뭘 다 임기를 마치고 무슨 마지막에 이 퇴임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퍼포먼스를 짰잖아요. 정말 국민한테 면목이 있다면 조용히 퇴거할 테니까 오지 말아달라. 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파면을 당했어요. 그 파면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시스템에 있어서의 결정입니다. 그거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그냥 몇몇 일부가 어떤 아쉬움에 지지한다고 해서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저기에서
뭔가 멋있는 일을 하고 예. 이 관저에서 퇴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거는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일이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과 어떤 본인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예.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겠다가 뭐냐? 본인의 내란 행위 자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확신범의 모습이다.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료화면에 보면 사실상 아까 서 변호사께서 얘기했듯이 예. 이 앞에 경호 라인 앞으로 몇몇 청년들을 앞으로 뺐어요. 아 그래요? 예, 앞에 한 5-6명 정도를 빼놨기 때문에 저는 저 청년들과 인사하는 퍼포먼스를 뭐 꽃다발을 증정하는 퍼포먼스를 저는 예.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일단은 좀 입장을 예.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 좌측이 한남동 관저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서초동 사저가 될 아크로비스타 앞의 모습을 동시에 저희가 분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시에 퇴거할 거라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었는데 5시가 조금 넘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정 프로ፌ서 예상 뭐 여쭤본 김에 김건희 여사도 좀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 느낌에 예. 아마 이제 그 대통령만 내려서 이제 그 인사하고 짤막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 뭐 같이 이게 내리기는 제 예상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그 정치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대선 경선에 나가는 후보들도 만나고 통화 김문수 전 장관하고는 통화를 했다고 하고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조금 지지하는 후보를 조금 뭐 간접적으로라도 표명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럼요. 당연히 있고요. 아, 그래요? 아마 이제 그 1, 2, 3단계로 저는 봐요. 예. 1단계는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을 일단 좀 이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들어 만나서 이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라. 그래서 오늘 출마 선언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벌써 이제 대통령이 독대해서 힘을 실어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4강은 나경원 의원이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김문수 장관 예. 이게 힘을 좀 실어줄 것 같아요. 결선 투표나 가면 예. 김문수 후보를 이게 좀 지원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한덕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돼도 또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1대1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한덕수 카드는 게 언제든지 남아 있거든요. 예.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심하면 한덕수 카드를 이렇게 국민 추대 형식으로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나경원 그다음에 김문수 한덕수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이 아마 의중이 상당히 예. 실린 메시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단계는 이제 서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아니요. 지금 여기 그 일단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4강에 들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독대로 만났잖아요. 예. 그 지금 여기 4강은 빅 포인트 안 되거든요. 현재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힘을 좀 실어줘서 4강에 들어오면 좋고 나중에 또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50이 안 되면 그때는 예. 이게 또 김문수 지사가 힘이 실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최종 병기는 아마 이제 국민 추대 후보 한덕수 대원에게 빨리는 안 놓을 거예요. 5월 3일 정도 마지막에 사퇴 직전에 예. 이렇게 놓을 수 있는 3가지 카드를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면은 현실 정치에 거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의 사실상 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 영향력. 거예요. 예. 그리고 공권지도부가 있긴 하나 그 공권지도부도 12월 3일 날 비상기업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냥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예. 탄핵 창선파에 대해서도 거의 뭐 나가란 식이었던 그런 당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내임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예. 구치소에서부터 최근에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태도는 나경원 의원을 낙점해서 일단은 출마시키겠다는 계획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보이는 이제 차량들이 쭉 관저 정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정리가 다 끝나고 지금 한 8분 정도 예정된 시간보다 8분 정도 지났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과 수행하는 이제 경호처 차량이겠죠. 한 40여 명 정도로 경호팀이
꾸려진 것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고 경호원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네요. 차에서 내려서 어딘가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저 정문의 문이 방금 열렸습니다. 경호처 직원들 김성훈 차장도 보이네요. 예,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예상대로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제 2030 청년 세대들이 이제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는 일종의 좀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네요. 윤 전 대통령이 2030 젊은 대학생으로 봅니다. 저 잠바 같은 거에 보면 대학 이름이 또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손을 흔들고 나와서 이제 대학생들로 보이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했고 건너편에도 젊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명씩 악수를 하면서 격려와 뭐 감사를 표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봐서는 준비된 퍼포먼스 같아요. 예. 준비된 퍼포먼스 같고 경호 일정도 그렇고 일단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란행위로 파면당한 대통령처럼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왜 파면 당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젊은 친구들한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잘못된 교훈들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게 또 공론 분열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저 앞에 대학생을 비롯해서 이제 경찰 뒤쪽에 있는 일반 지지자들인 것 같아요. 일반 지지자들에게도 다가가서 악수를 하고 직접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는 저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겠죠. 아까 어떤 메시지 얘기하셨죠? 지금 이제 메시지는 좀 봐야 되지만 제가 한 200여 명 이상의 그 청년들이 제 운집에 있고 내가 악수를 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메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의견은 좀 더 강한 어떤 이제 그 투쟁, 싸운다나 체제 전쟁 이런 데 좀 강한 메시지가 노이된다 이런 게 압도적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서정욱 변호사님 예상이 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랜 시간 좀 지지자들을 뭐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해서도 한 번 더 내려가지고 거기서도 지지자 만난다는 거죠? 예상은 이제 그 사저로 쪽으로도 이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저에 더 많아요? 아니 더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거의 양분돼 있을 거예요. 그 사저독이 그 인사는 하고 하는 게 그 예상은 되고 저번에 구치소하고 모습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여러 명의 지지자들과 직접 악수를 하고 방금 또 주먹도 져봤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한 08분 정도예요. 나와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차량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자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글쎄요, 관저를 나올 때의 저 정도의 모습이면 사저 앞에서도요 비슷한 게 이제 지지자들과 접촉을 하는 면이 있을 것 같고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좀 궁금하네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을 해서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남동에서 이제 한남대교를 지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반포 쪽으로 빠지면
바로 서초동 사저가 나옵니다. 이동하는데 이제 차량을 통제를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뭐 차량을 통제를 한다면 그 거리가 뭐 6km도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5시 8분쯤에요. 관저에서 나와서 그 앞에 있었던 젊은 2030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요. 다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서초동 사저로 지금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호위를 하는 거 보면은 좀 차량 통제가 교통 통제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면은 사저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정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될까요? 아마 근데 그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게요. 예. 일단 이제 그 누구를 만나느냐. 대통령이 면담 자체가 이제 그 정치잖아요. 예를 들어 나경원을 그렇죠. 만나느냐. 예. 그 전날은 이제 이철우 지사를 만나거나 예. 뭐 이런 이제 그 면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이제 그 메시지까지 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메시지도 지금 경호 문제라든지 기자들이 어느 한 군데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낼지 아니면 이게 그냥 언론 보도 자료로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이게 직접 서도 기자들이 다 모이는 포토라인 이런 건 없잖아요. 예. 또 경호 문제도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메시지는 논다고 보는데 예. 어떤 형태로 놓을지 전에도 보면 이게 그 언론 보도 자료로 이게 또 미리 보낸 것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한번 그 형태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혼잡하고 예. 저희 언론이 포토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이게 메시지를 좀 내기는 어려우니까 차에 예. 탔고 아마 사저에서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이게 보도 자료로 낼지 이거는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그 3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차 컷오프가 이제 4명을 추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4명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게 전부 다 친윤 후보들로 채우는 게 목표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예. 4명 중에 그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런 순서잖아요. 예. 그런데 김문수는 이제 그 친윤 후보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이제 그 반윤 후보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중도 쪽에 그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경원 어느 이제 그 한 자리 정도 누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뭐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김문수는 안정권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각에서 한 자리 하고 순차적으로. 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결선 투표 도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명에서 1명을 뽑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게 그냥 4명 중에서 단순 다수 1등 한 명이 후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50% 넘는 사람이 없으면 1, 2등이 또 합니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반발하는 게 아마 한동훈 후보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30%만 게 1등 할 텐데 결선으로 가면 이게 50% 넘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단계별로 이게 김문수, 한동훈 올라갔다. 예.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김문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윤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어제 출마 선언했나요? 이게 서소연님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네. 뭐 신당 만드는 거 윤 전 대통령이요?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출동을 시키잖아요. 나경원 의원,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예. 뭐 지지들,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지사,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표를 지금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를 막기 위한 거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향후에 있어서 비록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예.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는 한동훈을 막아라. 예. 이게 지도부와 각 후보들이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엔 결선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큰 허들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뒤에서는 계속 보험을 들어 놓는 거예요. 예. 나경원 의원 출동시켜서 중도 확장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표를 가져오고 만에 하나 여기서도 결선 투표에서 안 된다 싶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추후에 출격시켜서 다시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를 모색하면서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의힘의 장악. 결국에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현재 떨어진다고 봐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 장악. 결국에 후보가 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라고 봤을 땐 그렇죠. 저는 그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의 예. 가장 큰 숙제고 그림이고 지금의 여러 가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 소정 변호사 방금 서 소장님 얘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저 대통령 저 메시지에서 관심이 가 있어서 메시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혼잡하고 그다음에 그 경호 문제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는 포토라인도 없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보도 자료로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지금 벌써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 통해서 입장이 예. 나오고 있고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이 말은요. 끝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예, 새로운 길. 예, 이 말은 끝까지 승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아마 이런데 그 어떻게 보면 반국가 세력들 대통령의 표현에 하면 끝까지 예. 한번 이게 그 맞서 싸우겠다 이런 데 의도로 예. 보입니다. 새로운 길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낸 메시지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탄핵 선고가 난 직후에 나왔던 메시지보다는 선생님 좀 의지가 조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언가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창당 얘기 아까 앵커께서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내란의 행위로 있어서 헌법 파괴자로서의 어떤 파면, 공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의 최고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어도 나 그거 인정하지 않겠어. 난 예. 나만의 새로운 길을 찾겠어. 이건 뭐냐면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계속해 가겠다. 민주당 입장이나 국민들을 보기로는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진보 진영이나 여러 이 헌정 수호 세력들은 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란 종식을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런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길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헌재의 판결에 불복해서 어떤 정치를 할 겁니까? 그러면 본인은 나중에 옥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그러면 그 옥중에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의 어떤 메시지들을 선동하고 또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는데 그 기회가 있었어요. 예. 지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뒷북을 치는지 그때 있을 때는 왜 못하고 이렇게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당한 뒤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지 예. 참 답답하다. 지금 제가 입장문을 받았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윤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거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국민 한 사람이란 게 더 중요한 게요. 대통령은 이제 국가 원수로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제대로 이게 그 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그 지금 현 위기가 자유와 주권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이런 데 그 반국가 세력이 판치고 있다. 이렇게 정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그 한 사람의 자연으로 돌아가서 더 예. 홀가분하게 한번 제대로 이게 국가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 특히 청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열의를 이렇게 가슴 깊이 새긴다. 이 말은 이제 그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청년,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 만들기 위해서 자유와 주권과 미래를 약탈하는 이런 게 반국가 침탈 세력과 끝까지 한번 싸우겠다. 예. 이런 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50 며칠 뒤면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을 보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여론이 더 많았고요. 대선에서 그게 연장선상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게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게 압도적인 여론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탄핵 찬성 여론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예. 조금 더 그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평평하게 대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는 뭐 자꾸 대통령이 개입할수록 무조건 이게 대선은 멀어진다. 예. 이 프레임도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요? 그러게 대통령과 절연함으로써 예. 이게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차량 영상 실시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남대교로 들어가는 길로 보이는데요. 예, 한남대교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한남대교를 건너게 되면 건너오네요. 예, 이것이 이제 남쪽에서 찍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차량을 통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반대편의 차량들을 보면 다 서 있죠. 예. 차량을 통제하고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통제한다면 저곳에서 이제 서초동 사저까지는 5분 정도 안팎이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들어가서 반포 쪽으로 빠지면은 바로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가 나옵니다. 그 앞에서도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서적 변호사님의 예상으로는 거기서도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이제 악수하고 격려하는 이제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방향이 이제 강북으로 넘어가는 방향이고요. 왼쪽 차선이 이제 강남으로 내려오는 차선입니다.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모습 카메라에 포착, 저희 카메라에는 포착이 안 됐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아마 같이 이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창문이 열려 있네요. 예.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의 창문이 열려서 지금 한남대교에도 조금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내려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럼 서 소장님, 이런 게 대선까지 이어지겠네요, 이 이슈가.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저에서 퇴가하는 순간까지 국민들한테 도움을 1도 안 주는구나. 그냥 민폐를 계속 끼치는구나. 예. 하필이면 5시에 퇴근을 합니까? 좀 차량 없는, 퇴근 시간 안 걸리는 예. 오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봉사의식이 없어요. 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하는 겁니다. 퇴근 시간 때 오른쪽 차량 보십시오. 다들 바쁜 시민들 발목 잡아놓고 이 지지자들 그 옆에 세워놓고 태극기 흔드는데 손 흔들면서 무슨 개선 장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나 최소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이제 국민들에게 폐를 안 끼쳤으면 좋겠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를 하는 것까지는 자유이나 하나하나 국민들의 일상도 파괴했고 오늘 퇴거하는 순간부터도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저는 그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서는 내리지 못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탄핵 찬성하는, 탄핵 반대하는 그 지지층이 다 집회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내려서 경호상의 문제라도 저는 아마 퍼포먼스를 짰더라도 내려서 이 관저에서 나오는 식의 예. 퍼포먼스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참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내란행위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이렇게 떳떳하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개선 장군처럼 사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세운 헌법의 가치인가? 예. 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젊은 층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 예. 어서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 곳이요. 제가 조금 예상을 해보면 고속터미널에서 방향에서 이제 위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 나와서 반포 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가는 길이 이제 고속터미널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이제 좌회전을 한번 그렇죠.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나옵니다. 저기서는 1k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요.